네, 안녕하십니까. 이슈인 노예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 내에 입국을 하셨는데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신분을 상실하신 분이 과연 어떤 방법과 절차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절차를 모르시고 뭐 이민 사기에 속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경로로 해서 이민을 신청했다가 굉장히 뭐 추방 재판을 당한다든지 또는 문제가 되는 분이 꽤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본인이 이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좀 같이 나눠보면서 불측의 피해를 좀 줄여보는 뭐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내에서 이제 신분을 상실했다 하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면 오버스테이, 그러니까는 본인이 받은 그 체류 신분을 어긴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을 거로 보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2년짜리 조건부를 받았는데 그걸 해제를 못 해가지고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버스테이도 보면은 뭐 관광비자라든지 무비자, 취업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 체류 기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서 그 체류 기간이 있는데 뭐 그거를 이제 뭐 초과해서 연장을 안 했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오버스테이가 되는 것이고요. 뭐 학생이라든지 뭐 연수비자, 뭐 F비자라든지 M, 그다음에 J1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 뭐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그 출석 일수를 못 맞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신분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오버스테이에 달리 out of status, 예, 신분이 없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오버스테이 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주권자를 받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이 2년 그 조건을 2년 후에 그 조건을 해제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신분이 없어지는 뭐 그런 경우로 크게 나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 신분을 상실하신 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분을 연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신분으로 전환이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도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는데 오버스테이를 해서 신분을 상실한 분이 과연 어떤 형태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민법상의 직계 가족이라 하면 뭐 다시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시민권자의 부모님, 그리고 시민권자의 21세 미혼 자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러고리 밖에 있는 분들은 시민권자의 직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으로 신분 조정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스테이를 했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 이러한 시민권자의 직계 배우자 또는 부모님 21세 미만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관광비자로 들어오셨는데 뭐 6개월 그 체류 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서류 미비자로 있다가 시민권자를 만나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한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뭐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아들 만나러 왔는데 뭐 무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뭐 3개월 체류 기간을 넘긴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이 아들이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 1년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자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직계가족이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님을 영주권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세 미만 되는 자녀도 시민권자 이제 부모님이 그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신분이 상실했다 할지라도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경우에 신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네, 요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신분이 없으신 분이 이렇게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면은 합법적으로 입국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국경을 넘어왔다든지 미입국을 하실 경우에는 가능하시는 것인가? 자, 아무리 시민권자의 직계라 할지라도 미입국을 하신 경우에는 이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비자로 지금 한국이 이제 미국과 되어 있는데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입국을 하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입국을 할다 할지라도 이 245I라는 조항을 통해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이민법, 연방이민법 245I 조항을 통해서 하는 신분 조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조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체자 사면 조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시법이고요. 그래서 늘 이 조항이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때때로 합의를 해서 어떤 조건을 맞추신 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신분을 사면해주는 어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5I를 통한 불체자 사면 조항을 통한 이 신분 조정은 미입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입국 하신 분도 요건을 맞추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뭐 다른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의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 취업 스폰서를 받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시법으로 이제 245I에 의한 사면 조항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건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법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로 인해서 신분을 조정을 했지만 아직도 해당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45I의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먼저 2000년 12월 21일 날 미국에 체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2001년도 4월 30일까지 영주권 1단계를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성인이 안 나도 되고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1단계를 진행했다는 그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취업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노동청 단계에 접수증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했을 경우에는 I-130 접수증 뭐 그러긴 될 것 같고요. 한시법인 이 245I 사면 조항은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이 245I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조건이 2000년도 12월 21일 날 미국에 체류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해 2001년도 4월 30일까지 영주권 절차 1단계를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영주권 신청의 증명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취업으로 했으면은 이제 노동청에다가 레이블 서티피케이션을 넣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다 그러면 I-130 접수증 네, 이런 게 필요하고 만약에 종교 영주권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은 I-360 접수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영주권 첫 단계를 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가족이라는 취업 등의 선포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벌금이 또 첨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미입국을 했다 할지라도 네, 245I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연방이민법상의 245K 조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 영주권을 하게 되면은 보통 마지막 단계 485 단계에서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해야 되는데 245K 조항에 의해서 485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소급해서 180일보다 그 적게 신분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를 안 삼는 네, 그래서 180일 면제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마지막 단계 485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혹시 180일 또는 그 이하로 혹시 신분을 잃었을 경우에는 면제 조항에 해당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제 245I가 아닌 특별법에 의한 사면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US Citizenship Act에 의해 가지고 일반 그 서류 미비자 한 1,100만 명이 되는 서류 미비자에게 예비적 이민자 신분을 부여하고 그리고 5년이 지나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뭐 그런 법들이 지금 상하원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주는 드림 법안에 의한 영주권 부여, 그 다음에 농장 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부여, 그리고 최근에 또 이센셜 워커라고 꼭 필수적인 그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영주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입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입법에 불과하고 아직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게 통과하게 되면은 245I가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신분을 상실하는 분이 신분을 상실하신 분이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망명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망명이라는 것은 뭐 본인이 온 그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라든지 무슨 뭐 이유가 있을 경우에 돌아갈 수 없을 경우에 미국 내에서 이제 망명을 신청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뭐 법적으로는 입국하고 뭐 미입국을 해서 들어왔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1년 안에 반드시 망명을 신청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제 영주권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뭐 한국 분들은 뭐 망명에 해당되는 분이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미국에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조선동포들 중에 뭐 한국으로 귀화를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셔서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 망명을 신청하는 분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신분이 혹시 없어졌다 할지라도 입국하시고 1년 안에 망명 사유가 있을 경우에 망명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입국을 한 이후에 신분이 상실됐다든지 아니면 미입국에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미국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봤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통한 신분 조정, 그 다음에 245I 조항, 그리고 245K 조항,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상정된 특별법에 의한 신분 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명에 의한 신분 조정, 이렇게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은 USCIS라는 이민국을 통한 어떤 신분 조정이 되겠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 법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분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범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잘못돼서 이제 이민재판소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추방재판을 당하게 되는데 막 그런 경우에도 구제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없는 신분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제 뭐 한 10년 동안 서류 미비로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시민권자하고. 근데 그 결혼을 하자마자 이민국에다가 영주권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일로 해가지고 이민재판소에 이제 이렇게 회부가 된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내가 시민권자하고 결혼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이민재판소에서 영주권 절차를 소화를 해서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직계 가족에 의한 영주권 취득, 예, 이런 맥락에서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추방 재판이 회부된 이후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좀 뭐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만 한국인으로서 망명을 신청해서 이민재판소에서 이렇게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해당되는 그 영주권 받는 방법이 이민재판소에서 cancellation of removal이라는 그런 또 구제조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비영주권자가 10년 동안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제 가족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방을 당하면 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극도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거를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세금도 잘 내고, 그 다음에 범죄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증명해서 선량한 성품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추방을 취소를 하고 영주권을 받는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CIS 이민국을 통해서 받는 신분 조정과 이민 법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외에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느냐? 네,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신분이 상실했다든지 아니면 미립국을 통해서 오신 분이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민 사기에 이제 노출되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에 살고 특히 이제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노동카드도 받아야 되고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이 학교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이 신분을 조정해야 되는 필요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번 행정부 같은 경우는 또 단순 서류 미비자도 뭐 색출을 해가지고 뭐 추방을 시키고 하는 그런 걸 볼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그 신분 없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겁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이 사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루트를 통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한다든지 또는 뭐 비자를 신청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게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 사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체별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어떤 이민 사기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법적으로 이민 대행 업체가 이거를 이제 그 이민 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변호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유학원이라든지 뭐 다른 간판을 걸고 이제 영업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접촉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루트가 아닌 다른 형태로 또 이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짜 서류 또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이민국에 제출해서 노동카드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연락 오신 거 보면은 뭐 친구가 소개를 했는데 뭐 어디 저기 플러싱 어디에 뭐 중국 이민 대행 업체가 있다는데 뭐 신분을 이렇게 뭐 만들어주고 뭐 노동카드도 해주고 이런 데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여권을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실제 한 2, 3개월 있으니까 노동카드가 오고 뭐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일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루트가 없기 때문에 뭐 가짜 서류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불법적으로 이제 이민 대행 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넣어주는 거죠. 가짜 정보, 가짜 인포메이션을 넣어가지고 합니다. 특히 이제 취업 영주권 1순위에 보면은 특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것이죠. 뭐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뭐 노벨상을 탔다든지 아니면 뭐 태권도를 굉장히 뭐 잘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1위를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연예 활동을 통해서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1순위 특출한 사람 캐러고리에서 영주권을 주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이민 대행 업체는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인데 일반 소시민인데 가짜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처럼 꾸며서 이제 넣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미리 노동카드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뭐 되든 안 되든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동카드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노동카드를 받아서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뭐 운전면허증 신청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오아이로 사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계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경우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가짜 서류하고 가짜 정보에
본인이 사인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합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받을 때에 예전에 불법으로 넣었던 이 서류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변호사가 아닌 불법적인 이민 대행업체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행업체 말고 일반 그 이 회사에서 이 업주들이 영주권을 해준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뭐 뒤로 이제 돈을 많이 받는다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해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돈만 받기 위해서 그냥 뭐 이걸 해준다고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 절차를 하더라도 100% 이제 디나이가 되겠죠. 예, 거부가 될 경우에는 그 디나이가 되기 때문에 또는 추방 재판을 해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회사가 재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고용을 통해서 이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이 사람을 고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네,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간혹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그 좀 악의적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이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분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데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까 뭐 다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에게 돈을 요구한다더라. 자,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제2의 그 변호사를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한 번씩 체크해보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영주권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비자 신청을 이렇게 알선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친구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자기가 신분이 없다가 어떤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민 대행업체를 통해서 뭐 영주권을 받았는데 너도 괜찮다. 너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믿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민법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그 처지도 틀리고 그 다음에 구제 조치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친구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범죄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모르는 또 여러 가지 이민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승인을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 말만 듣고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예, 요게 또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민국에다가 영주권이라든지 또는 신분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것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가짜 정보라든지 서류를 넣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방 재판도 이렇게 당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고, 예,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신분을 상실했다든지, 그다음에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외의 방법으로 그 영주권을 신청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이 법적인 것인지 예,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네,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의 노에서는 신분이 없으신 분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